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듬직한 남편, 그리고 씩씩한 두 아들과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한 건 올해로 만 6년 됐는데요. 결혼하고 3년 정도 둘이서 특이한 일들을 겪어서인지 저희 둘은 남들을 모를 끈끈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손위 시누이 때문인데요. 시댁의 골칫덩이였던 시누이가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많고 저희는 회사에서 만나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 저는 다른 회사에 다니는 대학 선배 제안으로 이직을 했고 남편은 그 회사에 계속 다녔어요. 신혼집은 저희가 모은 돈이 조금 부족해서 양가 부모님들이 보태주셨고요. 시어머니는 지방 대도시에서 도련님과 함께 큰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신혼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사셨어요.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실 때는 여정부 스타일인데 가족들한테는 상냥하고 자상하셔서 그게 더 멋있어 보였어요. 저한테도 참 잘해주시고 돌을 넣는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으셨고요. 도련님이 시어머니한테서 식당을 물려받으려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어릴 때도 식당 일에 서툴러서 음식도 잘 못했고 자기가 돕겠다고 설거지를 해도 그릇도 많이 깨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자기는 그쪽에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만 보면 각자 열심히 멋있게 사는 괜찮은 집안이죠. 그런데 시댁 골치를 썩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누이였어요. 시누는 시아버지와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고 해요. 그분은 시누이를 낳고 몇 년 안 돼서 돌아가셨고 그 후 시아버지 혼자 10여 년을 동네 식당하며 사시다가 시어머니를 만나서 재혼하셨다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누는 남편과 이복남매였어요. 나이 차이도 14살이나 나니 거의 막내 이모뻘쯤 됐고요. 다들 열심히 사는 시댁 식구들인데 시누만은 달랐어요. 결혼도 한 번 했었는데 하도 시누 성격에 유별나서 몇 년이나 별거를 했다가 이혼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자기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고 어릴 때도 식당 근처도 온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식당이 지금처럼 크지 않고 동네에서 작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창피하다고 친구들한테도 자기 집은 큰 사업한다고 거짓말도 많이 했다고 해요. 저는 혹시 시어머니가 전처 딸이라고 시누를 차별한 건가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춘기 나이에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잘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보면 절대 그럴 사람 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시누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흉을 많이 받고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누나가 재수를 했는데 그때 학원에서도 무슨 문제 일으켜서 아빠한테 혼나고 막 그랬어. 내가 그거 진짜 똑똑히 기억해. 근데 다음날 엄마가 유치원에서 나 데리고 집에 오는 길에 어디 큰 건물에 가더니 거기서 선생님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몇 번이나 고개 숙이면서 한 번만 받아달라고 하며 선물까지 드렸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재수학원이더라고. 누나 다시 학원 다니게 해달라고 엄마가 사정한 거였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엄청 사고쳤던 것 같아. 엄마는 내가 그 일 기억 못하는 줄 아는데 난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 그리고 누나 대학 가서도 집안일 한 번 한 적 없어. 용돈 안 주면 식당 카운터에서 돈 빼다가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샀고 엄마는 누나한테 혼낼 때는 혼내고 잘해줄 때는 잘해줬어. 우리한테 하는 거나 똑같았다고. 그래도 형님한테는 새엄마니까 싫었던 걸까? 그래서 그런지 내가 보기에도 어머님한테 좀 막대하시는 것 같아. 누나도
서울에 오든지 우리처럼 서울 가까운 데에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것 같아. 저희가 결혼할 무렵부터 신우는 직업도 없으면서 무작정 서울 부천에 와서 혼자 살겠다며 고집을 부렸다고 하네요. 누나 대학 나오고 계속 서울에서 혼자 살다가 결혼했거든. 매형 집안도 괜찮고 돈도 잘 벌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누나가 너무 돈도 펑펑 쓰고 자기만 아니까 깨진 것 같아. 아무튼 누나는 예전에 엄마 아빠한테 받은 돈으로 서울에서 혼자 신나게 살던 걸 못 잊는 거겠지. 그러니 저렇게 엄마한테 서울 가서 살게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겠지.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신우는 저희가 수도권에 사는 걸 되게 질투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좋겠네. 거기 서울 가기도 편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잖아. 그래도 혹시 모른다. 니들도 언제 어떻게 돼서 그 집 날리고 총구석 여기저기 전전하게 될지 알겠냐고. 명훈이 너는 그게 막 결혼한 애들한테 할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들어가 있어. 라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니까 시어머니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다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아무튼 신우가 그렇게 진상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간간히 들으며 저와 남편의 신혼생활이 시작됐고 결혼하고 반년쯤 지나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산딸이 되었을 때 휴직을 하고 집에 있게 됐는데 신우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신우는 저희 아파트를 찬찬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 신촌 이렇구나. 나 살 때보다 더 좋아졌네. 벽에 대리석은 니네가 붙인 거야? 아니지, 원래 이렇게 돼 있지? 부엌도 그렇고 참 깔끔하네. 우리 엄마한테 우리도 새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해야겠다. 요즘 거기도 새로 지은 데 많거든. 그 양반은 돈도 많으면서 저 세상 갈 때 싸갈 건지 어쩜 그렇게 돈을 안 쓰나 몰라. 올케 생각은 어때? 우리 집 오래됐잖아. 이대로 사는 건 좀 아니지?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버님하고의 추억도 있고 하니 어머님도 계속 그 집에서 사시는 거 아닐까요? 올케도 참 추억이 밥 먹여줘? 요즘 애 같지 않게 생각 참 고루하다. 그래, 엄마가 이사 갈 생각 없으면 나라도 가게 해달라고 해야지 뭐. 부동산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파트 사놓으면 다 재산인데 얼마나 좋아? 아무래도 이사 가고 싶다고 하는 핑계로 집을 나와서 어떻게든 혼자 살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날 신우는 저희 집 방을 다 열어보더니 옷방 겸 손님방이었던 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정리를 하더라고요. 형님 뭐 하세요? 치울 게 있으면 제가 할게요. 아우 됐어. 옳게 몸도 무거운데 하긴 뭐래. 내가 당분간 와 있으려면 내 마음에 들게 다시 세팅을 해야지. 저는 신우의 말에 하도 황당해서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형님이 와 계신다고요? 저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혹시 영준 씨는 알고 있어요? 이 방은 아이 태어나면 영준 씨 쓸 휴식방으로 꾸밀 예정이었거든요. 어머 옳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에 손님방 하나는 있어야지. 저나 영준 씨 지인들 중에는 와서 자고 갈 만한 사람들 없어요. 그리고 애 태어날 집에 남들 초대하지도 않을 거고요. 울케, 내가 남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럼 울케는 엄마랑 영석이 와도 자고 가라고도 안 하려고 그랬어? 내가 울케 힘들 거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온 건데 잘 됐네. 이참에 이 방도 손님방으로 정리하면서 침대도 하나 넣자. 그렇게 신우는 막무가내로 침대를 주문하고 무작정 저희 집에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기에 집에 와서 자기 누나가 와 있는 걸 보고 놀라기도 했고요. 남편은 나이가 한참 위인 이복 누나라 신우를 좀 어려워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아니, 명훈이 걔 서울 간다더니 니네 집에 간 거야? 대체 무슨 일이라니? 나 좀 바꿔봐라. 하지만 신우는 시어머니 말에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나 여기서 일자리 찾을 거라니까. 중장년 일자리 찾기 이런 거 있다고. 걱정 마. 내가 옳게 힘든 건 도와주고 몸 풀 때까지 있다가 일자리 정해지면 집 옮길 거니까. 요즘 가게 바쁘다면서 가게나 신경 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말이지 남편도 저도 올케를 내쫓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신우한테 말했죠. 형님,
제 몸조리는 친정엄마 차로 30분 거리에 사셔서 저 봐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 올케는 나이 많은 엄마 고생시키고 싶어? 올케는 친정엄마가 편하겠지만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힘드실 거야. 그럴 때 내가 도와준다니까? 그렇게 자기가 주문한 침대를 들어놓고 아주 자기 집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제 산후조리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잔심부름 조금 하고는 친구 만난다, 일자리 알아본다 그러면서 잔뜩 꾸미고 횡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길 쓰였고요. 결국에는 아이를 보러 오신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억지로 짐을 챙겨서 올케를 붙잡고 집으로 데려갔죠. 신우가 그렇게 저희 집에서 산 게 한 달이 좀 안 되는데요. 그 와중에 어찌나 부지런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지 저희 동네 피트니스에 등록해서 벌써 친해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야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겨우 아파트 입주민 대표나 저희 앞집 그리고 몇몇 분하고만 이야기하는 정도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신우는 시어머니한테 끌려 집에 가면서도 피트니스 한 달 다 못 채웠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다 같이 다음 주에 호캉스도 가기로 했는데 그리고 피트니스 그거 아직 돈 남아서 아까운데? 이거 사 지금 애 낳고 힘들어하는 새애기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호캉스? 네가 그럴 돈이 어딨다고 호캉스야. 얼른 집에 가게 앞장서. 새애기한테 그동안 신세진 거 미안하다고 하고. 아니 내가 남의 집 온 것도 아닌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는 은근히 사람 이런 식으로 무안하게 만들더라. 내가 친딸 아니니까 올케한테도 남처럼 하라는 거야? 으휴, 우리가 가족으로 산 게 얼만데 아직도 그런 소리야? 아무리 한 가족이어도 서로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영준이는 자기 가정을 꾸렸어. 그러면 엄연히 남의 집이지? 아 몰라. 그딴 소리 할 거면 나도 서울에 집 사달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신우 앞에서 남편도 도련님도 그저 한숨만 쉬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신우한테서 자유를 얻었죠. 말이 저를 봐준다는 거였지 제가 신우 때문에 신경 쓸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밥이며 반찬이며 입맛에 안 맞을까봐 신경 써야 했고 친정엄마도 신우 때문에 한 끼의 상을 2번씩 차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 저희는 모두 신우가 가면서 다들 한숨 돌리게 됐죠. 한번 내려간 신우는 다시 쉽게 저희 집에 오지는 못했어요. KTX를 타고도 몇 시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럼에도 아이 100일 됐을 때 양쪽 집안이 모여서 축하잔치 때 오더니만 또 한 며칠을 있다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기본으로 이틀 정도는 저희 집에서 집만 풀어놓고 잠만 자고는 친구들 만나러 간다며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올케, 나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 취업하려고 강의 들으러 다니는 거야. 엄마한테 내가 우리 조카 봐주기도 하고 공부도 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엄마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올케도 그렇게 말해줘야 돼. 알았지? 내가 우리 조카님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아니, 100일 된 애가 밖에서 파는 걸 뭘 먹는다고 사온다는 건지 좀 어이없긴 했지만 그래도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러 다닌다니 이제 정신을 차렸나 싶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 혹시 신우가 저희 집에 오지 않았는지 물어보셨어요. 형님 여기서 취업 때문에 학원 다니신대요. 지금도 공부하러 나가셨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게 핸드폰으로도 들리더라고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꿍꿍인지? 알았다. 너한테 미안한 게 많구나. 명은이한테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고 명은이는 명은이대로 지 알아서 챙겨 먹고 다니게 놔둬. 빨래도 자기 거는 자기가 하라고 하고 너는 준서 보기만도 바빠. 체력도 모자라고. 너나 잘 챙겨 먹고 건강히 있어야 한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 괜찮아요. 가만 보니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올라온 것 같은데 정말 취업 때문에 온 거면 말 못할 이유도 없을 텐데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속사정을 알 수 없으니 저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신우는 그런 식으로 몇 달 동안이나 저희 집을 들락거렸어요. 한 번은 신우가 자기는 정말 서울이나 저희 집 근처에서 살고 싶다며 아주 푸념을 하더라고요.
신우는 시어머니가 하는 식당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 일이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지방에 처박혀 있을 사람이 아니라며 어떻게든 올라오고 싶다고 저희를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형님, 그럼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걸로 서울에 취업하세요. 그러면 어머님도 형님 서울에 사실 집 마련해주지 않겠어요? 아, 뭐 그거야 그렇지. 근데 그 취업이 어디 쉬워? 보아하니 일자리를 좀 알아본 모양인데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그 후에도 아이를 봐준다며 핑계를 대고 저희 집에 이틀이고 사흘이고 있다가 가고는 했는데요. 한 번도 저희 아이 형식적으로라도 안아준 적도 없네요. 예쁘다고 한 적도 없고요. 아무리 이복남매라고 하지만 그래도 친조카인데 말로는 한 가족이라면서 어쩜 그런지 저는 대신 많이 서운했어요. 그런데다가 술을 잔뜩 마시고 오면 남편을 붙들고 말을 많이 했죠. 남편은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도 별 수 없이 들어줬고요. 난 왜 서울에서 못 사는 거야? 나도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엄마 너무하지 않냐? 왜 날 자기 옆에 붙잡아 두는 건데?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잖아. 그러니 내가 이렇게라도 올라와서 숨통 좀 트이고 가는 건데 그게 못마땅해? 영준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봐야지. 엄마 입장에서는 누나가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쓰니까 그렇지. 누나 예전에 이혼하고 서울에서 혼자 살 때 카드비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잖아. 누나도 엄마한테 신용이 있어야 혼자 나와서 산다고 해도 그걸 뭐라고 안 하지. 야, 됐어. 너도 엄마랑 똑같아. 나 말이야. 니네 집에서 애 봐주면서 있으면 돈 줄래? 그럼 나 안 내려가도 되고 여기 있으면서 서울에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돈도 생기고 좋잖아. 누나 솔직히 아이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아예 안 갖는다고 하다가 매형이랑 싸우고 별거 하고 그래놓고 우리 준서 봐준다고? 그럼 어떡하니? 내가 서울에 있을 방법이 없는데. 이쯤 되니 서울에 왜 저렇게 목을 매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뭐해서 넘어갔죠. 아무튼 신우는 이 핑계에 저 핑계로 원래 행사처럼 저희 집에 와서 있었고 그렇게 시간이 반년 정도 지나 명절이 돼서 저희 가족이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저희한테 시댁에 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서로 바빠서 차분히 앉아 이야기할 시간도 없는데 뭐하러 먼 길 왔다 갔다 하느냐며 합리적으로 살자고 하셨죠. 그래서 저랑 남편은 명절 때만이라도 꼭 찾아뵙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자기만 알더라고요. 그래도 저희의 100일경부터 저희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묵으며 저희 집 냉장고도 털어먹고 저희한테 가끔 용돈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도 꽃배기도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부엌에 나와서 명절 음식하는 걸 돕지도 않았고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신우 방문을 두드려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말이지 이렇게 사람이 안면물술을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신우한테 한마디 했어요. 명훈아, 너 영준이네 왔는데 그래도 나와 봐야지. 네가 영준네에서 좀 신세를 졌어? 음식 만들기 싫으면 하다못해 시켜주기라도 하든가 간식이라도 사오든가. 그러자 신우가 아예 외출 준비를 다 하고 방에서 나왔어요. 형제끼리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놀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놀러 갔어? 나도 일 좀 해보겠다고 간 건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리고 나 음식 못해. 못하는 음식 먹으면 먹는 사람도 고역이잖아. 간식? 집에 간식 없어. 엄마 어제부터 이것저것 막 사다 놓더만. 평소에도 좀 그렇게 사다 놓지. 영준네 온다니까 아주 마트를 쓸어오더만. 그러더니 쌩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포기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표정도 보니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것 같았고요. 이 정도면 시어머니가 계모이기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라 성격이 원래 그런 게 맞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40 중반이면 사춘기인 것도 아니잖아요. 10대면 어려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저 나이면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했던 일들이 발각되었는데요. 바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개 모임을 만들었다가 그 돈을 주지 않아서 난리가 났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요즘도 개를 해? 뭐 할 수는 있지. 그런데 형님 그거 주도하러 와서 돈 필요한 사람 안 주는 건 뭐야? 아, 진짜 누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창피하다. 남편은 머리를 쥐어 감싸며 열받아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런 일을 하려고 서울 오겠다 노래를 불렸냐며 언제 철드냐고 아주 황당해했어요. 황당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동창들 일일이 찾아가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돈도 다 돌려주셨어요. 그 일로 신우는 한동안 외출금지를 당했어요. 너 이러고도 또 영준이네 올라오고 서울 살겠다고만 해? 내가 당장 네 카드 다 뺏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신우는 2년 정도 잠잠하게 지냈어요. 신우가 다시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한 건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였어요. 올케, 내가 가서 집안일 좀 도와줄게. 올케 준서도 있는데 아이 가져서 얼마나 힘들어. 내가 옆에 있는 게 좋겠지. 전에도 내가 있었잖아. 형님 괜찮아요. 저 엄마가 도와주셔서 힘든 거 없고요. 또 안정되면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려고 해요. 그이도 그러라고 했고요. 마음만 받을게요. 무슨 소리야, 도우미라니. 남한테 집안일 맡긴다고? 설마 니 준서도 도우미한테 맡기려는 건 아니지? 애들 남의 손타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갈게. 도우미 줄 돈 나한테 줘. 그럼 되잖아. 큰애 가졌을 때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저러는 걸 보니 또 뭔가 건수가 생겼나 싶었어요. 형님, 지금은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혹시 나중에라도 불편한 점 있으면 그때 부탁드릴게요. 어머, 고모가 조카 좀 보러 가겠다는데 뭘 그렇게 딱 잘라. 혹시 내가 전에 개모임 좀 잘못했다고 나 피하는 거야? 그거 내 잘못만도 아니야. 그년들이 사람 말 잘못 알아듣고 돈 타갈 기한도 아닌데 내놓으라고 난리친 거지.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신우는 그때 개모임에서 모은 돈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가서 다 쓰고 왔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나 사양을 했음에도 신우는 계속 저한테 전화와 문자를 하며 저희 집에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 일을 남편한테 말했고 남편이 신우한테 전화해서 딱 잘라 거절했어요. 누나, 안 와도 돼. 정말이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 사람도 둘째여서 경험이 있으니까 전보다는 더 안정적이야. 아무튼 됐다고. 누나 도움 없어도 된다니까. 정말 오지 마. 알았어? 난 분명히 말했다. 아니면 엄마한테 말한다. 사람 유치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 선에서 정리하자. 알았지? 그렇게 진땀을 빼며 남편이 통화를 했고 신우는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고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신우가 저희 집 오는 건 없던 게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2달쯤 지났으려나요. 저희 집으로 알 수 없는 택배들이 줄줄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분명 제 이름인데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었어요. 저 땡땡몰이죠?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 물건이 왔어요. 김성은 씨 아니세요? 경기도 땡땡씨. 맞긴 한데 제가 주문 안 한 건데요. 물건들은 전부 비싼 화장품이나 가방에 구두, 운동화 옷이었는데 진짜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생전 걸쳐보지도 않은 것들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각각 신용카드가 도용된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둘 다 결론에 다다른 건 바로 신우였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누나 취향이야. 누나가 많은 것 같은데. 남편은 곧장 신우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냐니까? 왜 집사람 이름으로 물건을 주문해서 우리 집에 다 오게 만든 거냐고. 일단 좀 갖고 있어봐.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아직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래. 곧 마련되니까 그때까지만 잠시 맡아줘.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형제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알았지? 하지만 남편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바로 시어머니한테 연락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랑 준서애미한테 신세 많이 줬다고 둘째도 가졌는데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카드 줬어. 과하게 많이 쓰긴 했지만 전부 니네 집으로 갔길래 선물을 꽤나 했나 보다 했던 건데 그게 다 명은이 거라고?
그리고 서울에 간다고 했다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래도 신우가 또 사고를 치는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돈을 쓴 건 아니지만 자꾸 저희 집을 중간에 걸치고 무슨 일을 벌이니 어쨌든 저희도 피해를 보긴 했죠. 게다가 저 아이 가져서 힘든데 신경 쓰게 하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대체 형님은 왜 저러시는 거야?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왜 자꾸 우리를 이용하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혹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지? 나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누나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용할 줄은 몰랐어. 이번엔 진짜 단판 짓고 다시는 우리한테 아무 짓도 못하게 할게. 솔직히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남편도 자기 누나 때문에 얼마나 곤란해하는지 옆에서 다 봤으니 더는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남편은 여러 번 신우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어쩐 일인지 신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도 문자도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신우가 면세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저희 집에 나타난 거였어요. 연락 안 돼서 놀랐겠다. 나 잠깐 베트남 놀러 갔다 왔어. 이건 초콜릿 선물. 나 한 이틀만 신세 지자. 라면서 제일 작은 가방 하나만 툭 던져놓더니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은 신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거실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 앞으로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지 마. 우리도 우리만의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형제라도 나는 가정이 있고 이 사람들 둘째 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편히 쉬지도 못해. 왜 못 쉬어? 내가 뭐라고 했어? 나 잠깐 있겠다는 게 그렇게 못할 일이니? 나 여기 계속 안 있는다고. 나갈 거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누나 준서 나왔을 때도 100일 핑계대고 와서 몇 달 동안이나 계속 들락거렸었잖아. 그거 우리 입장 생각해봤어? 그런데 이번엔 이게 뭐야? 엄마한테는 저 사람하고 준서 선물 산다고 카드 빌려가서 누나 물건 잔뜩 샀다가 우리 집으로 보내고 누나 마음대로 우리 이용하는 거 이제 그만해. 야, 나 서울에 집 샀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직 집에 들어가질 못해서 잠깐 내 물건 여기 맡긴 거야. 그리고 나 거짓말한 거 아니야. 거기 잘 보면 올케 수분크림 하나 있다고. 준서 장난감도 있고. 내가 성의 표시는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야. 나 뻔뻔한 사람으로 몰지 마. 아니, 이보다 어떻게 더 뻔뻔할 수 있나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정말 너무한다 싶었어요. 어쨌든 저랑 남편은 이틀 후에 나간다는 약속을 받고 그때까지 지켜보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있을 때 되던 날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연락 없이 오신 건 처음이라 좀 놀랍네요. 무슨 일 생긴 거죠? 명은이 어디 갔니? 얘 지금 여기 있지? 그게 내일 나간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때 신우는 외출 중이라 집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을 잠깐 친정에 보내면 안 되겠냐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집이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애가 놀랄까봐 그래. 정말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친정에 맡겨라. 너도 가 있어도 되고. 아니에요. 전 여기 있을게요. 준서만 엄마한테 맡길게요. 저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왔고 퇴근한 남편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오신 건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그렇게 셋이서 신우를 기다리기를 몇 시간. 드디어 밤 12시가 넘어 신우가 들어왔고 신우는 시어머니를 보자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엄마가 여기 왜 있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가 저지른 건 생각 못하고 깜짝이야? 시어머니는 신우 앞에 서류를 확 집어 던지셨고 신우는 손가락을 깨물며 남편 뒤로 숨었어요. 알고 보니 신우는 시어머니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아파트를 사려고 했더라고요. 게다가 데이트 앱에서 웬 남자를 하나 만나서 거기서 같이 살려고 했던 거였어요. 여행도 그 남자하고 함께 다녀왔던 거였고요. 너, 내 인간 몰래 훔쳐서 부동산 박씨하고 짜서 일 벌렸지? 부동산 박씨가 자기가 대리명의 서류랑 만들어줬다고 이실 짓고 했어. 그걸 식당 담보보다 대출하려도 안 되니까 서울에 집 사고 나한테 떠넘기려고 한 거 맞잖아. 서울 부동산에서 나한테 확인 전화 와서 알았어.
서울에 아파트 산다고 따님한테 대리시킨 거 맞냐고 묻더라. 요새 부동산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너 내 카드로 준서랑 준서 엄마 선물 사준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내가 눈치채고 있었어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나 너 중학생 때 본 이후부터 너한테 친엄마처럼 해주지 못할까봐 그것만 걱정하며 살았다. 네가 이렇게 된 게 엄마 어릴 적 잃고 내가 집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 마음 아파서 사람 꼴만 하고 살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이제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놈하고 같이 살려고 서류 조작하고 그거 안 되니까 도장 훔쳐서 집을 사려고 해? 너 그 계약금 하려고 영석이 통장에서 돈 빼돌렸지?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 잘 되면 갚으려고 했다고. 뭘 잘 돼? 네가 뭘 하는데 잘 되냐고. 그 남자도 사기꾼이야 이거사. 내가 다 알아보고 너랑 단판 지으려고 온 거야. 그놈이 네가 돈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너 등쳐먹으려고 붙은 거야.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진들을 내미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이랑 콜라텍 같은 데서 찍힌 모습이었어요. 이 바보 같은 거사. 네가 남 속여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너한테 괜찮은 남자가 올 리가 있어? 네가 성실하지 않은데 네가 한 짓을 생각해야지. 그 사진을 본 신우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완전 넋이 나간 표정이더라고요. 나 아무래도 이 유언장대로 해야겠다. 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언장이니 네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시아버지가 변호사 공증받아 남긴 유언장이었어요. 거기에는 신우가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유산 한 푼도 주지 말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집안 재산에 손을 대거나 40살까지 독립하지 못할 때 그러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죠. 나 그래도 너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이거는 그냥 묻어두려고 했다. 그런데 너 지금 40도 아니고 50 바라보잖아. 언제까지 식구들 민폐 끼치면서 철없이 살 거야? 게다가 이제는 동생 돈까지 빼돌리고 서류 위조하고 내 도장까지 훔쳐? 네가 해도 너무하는 거지? 엄마, 내가 진짜 잘 살아보려고 한 거야. 내가 서울에 있겠다고 해도 내 소원 들어주지 않았잖아. 너 혼자 두면 또 다른 사람 돈 빼돌리고 말썽 일으키고 영준이네 힘들 게 뻔한데 어떻게 서울에 널 두니? 너 무슨 일 생기면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영준이네가 전부 쫓아다니면서 수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엄마는 나보다 엄마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더 중요하다 그 뜻이네. 그러자 참다 못한 남편이 나섰어요. 누나 좀 적당히 해. 우리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누나가 나 고등학교 때 무슨 연수 간다고 속이고 유럽 가서 한 달 내내 놀다가 카드 한도 다 써서 거기서 잡혀있고 엄마가 수습하러 간 적 있잖아. 그때 엄마가 누나 유럽 보내려고 나랑 영석이 학원비 한 달 다 밀려 있었다고. 엄마가 뭘 차별을 했다는 거야? 정신 좀 차려. 혼자서 그런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신우는 사면초가가 돼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걸 알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진짜 그 남자 믿었단 말이야. 돈 잘 번다는데 지금 미국에 재산이 묶여 있어서 못 가져오니까 집만 먼저 마련해서 살자고. 자기가 투자한 거 이익금 받으면 바로 다 해결된다고 했단 말이야.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저런 말을 믿다니 이건 순진한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분간을 못하겠더군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제 이름으로 사들인 명품들 다 반품하라고 하셨고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도 다 뺏어버렸어요. 너 지금까지 준서 애미애비한테 민폐 끼친 거 사과해 지금 당장. 아니면 너 집에도 안 들이고 내쫓아버릴 거니까. 내가 미안했어 영준아. 옳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아주 나오지 않는 사과를 짜내는 게 보였지만 어떻게든 집에서 쫓겨나는 건 싫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걸 보니 왜 저러고 살까 싶고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너 그 아파트 위약금 네가 물어. 네가 이래서 물어야 돼? 이 유언장 봤지? 네 유산은 한 푼도 없어. 내가 그동안 정을 봐서 집에서 내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네가 네 앞가림 안 하면 바로 쫓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그건 아니지. 솔직히 이 유언장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 그럼 네가 김 변호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아빠랑 친구였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다. 이 유언장 만드는 거 도와주신 게 김 변호사님이야.
그러자 신우는 이제 자기 어떻게 하냐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급기야 시어머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 난리였어요. 나 어디서 일해본 적 없잖아.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뭘 해? 왜 없어? 마트에서 캐셔를 하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든 알아서 해. 너 우리 식당은 창피하다고 했잖아. 다른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하든가. 우리 식당 이제 엄청 크고 그 동네 맛집인데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어디 갈 거면 우리 식당 가는 게 낫지. 네가 내 딸이고 직원들이 다 하는데 네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다른 데 알아봐. 그럼 나 다른 일 하면 되잖아.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는데? 네 말대로 너 식당에서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난 그렇게 모르는 직원 홀에도 카운터에도 둘 수 없으니까 다른 데 알아봐. 어머니의 추상 같은 모습에 신우는 울기만 하더라고요. 여장부인 시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신우를 봐줬는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신혼 초에 시어머니가 계모라서 사춘기 때 상처 입어 신우가 저런다고 잠시 생각했던 게 죄송할 정도였어요. 남편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저 보기 민망한지 조그맣게 입모양으로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남편이 미안할 일인가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신우가 정신 못 차린 게 문제죠. 신우는 밤새 울더니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떠밀려서 명품 쇼핑백들을 전부 가지고 나가서 반품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뒤에 따라다니며 하나하나 체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위약금 물겠다는 각서를 시어머니가 대신 써주고서 매달 얼마씩 보내기로 한 것 같아요. 그 부동산에서 시어머니 신용을 보고 해준 일인 듯 했어요. 그 후 신우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용카드 다 뺏기고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야 애도 가졌고 당분간 회사도 더 다녀야 하니 신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지나갔는데 이따금 안부 전화하는 도련님이 한마디씩 해줘서 들었죠. 그리고 제가 애를 낳아 시어머니 생신에 못 가봤을 때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거든요. 그때 신우를 보고 온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누나가 카드 돌려받으려고 맨날 엄마한테 빌더라고. 근데 엄마 이번에 마트에서 일하면서 위약금 다 안 갚으면 집에서도 내보낸다고 아주 단단히 결심하셨어. 엄마 한번 굳게 마음먹으면 아무도 못 말리거든. 신우는 어쩌다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돈 좀 보내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도 절대 돈 주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불쌍할 때도 있었지만 참고 보내주지 않았어요. 저도 시어머니 그런 모습 보니 좀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신우는 열심히 3년간 일해서 위약금을 갚았고 시어머니한테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겨우 식당에서 홀 서비스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직원들한테도 사장 딸이라고 봐주지 말고 제대로 교육시키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럼에도 신우는 여전히 돈이 조금 생기면 명품 하나씩 사드리곤 하던데 습관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또 자기가 쓰던 게 있으니 그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아무튼 신우가 아주 정신을 차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를 이용해 먹지는 않아서 그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우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고 아직도 돈 많은 남자가 자기를 데려가길 바라는 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답 없는 신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자기 인생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